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뭐 검찰 보도자료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기소한다고 또 법인카드 의혹이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할 때 기억하실 텐데 예,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법인카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총액이 뭐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배임이고 예. 총액이 뭐 1억 얼마다라는 내용으로 A, B, C가 다 기소가 되는데 A가 이제 전 경기도지사니까 이재명 대표인데 A, B, C의 합계죠. 총액이 하여튼 뭐 1억 얼마다라는 내용까지는 속보로 예.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 A가 제네시스 그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 유용했다, 사적 사용했다. 이게 6,016만 원. 예, 요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A, B, C가 합해서 과일 대금의 예산을 유용했다. 2,791만 원. 샌드위치 대금의 예산을 유용했다. ABC가 함께 685만 원, 세탁비의 예산 유용했다 270만 원. 아, 정확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금액이 배임 금액이 1억 653만 원.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검찰의 참고 자료를 보니까 참고 사항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는 10곳 미만임.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출 전표 확보 목적으로 카드 사용 식당 10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청 같이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 있는 곳은 10곳 미만 압수수색 했으니까 언론에서 막 100곳 이상 했다. 요거는 오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 식당은 100여 곳 매출 점포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 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단서로 A에 대해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1년가량 수사를 진행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나 김민아 평론가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안 해봐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콕 집어서 지금 법인카드 나오는 직장. 그렇지. 법인카드 나오는 직장. 법인카드 나오는 저한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KBS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어린 초년병 시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중요한 보도하면은 더 한도 금액을 늘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KBS는 공기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 법인이건 그냥 주식회사 일반 법인 있잖아요. 법인카드 지금 쓰시는 분들 오늘 점심 누구랑 같이 드실 예정이세요? 직장 동료랑 같이 예, 법인카드를 쓰신다면 그 법인카드의 목적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법인카드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회사는 그냥 복지의 하나의 차원으로 쓸 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사람들 밥 사줄 때 쓸 때도 있고, 급여의 일환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이거는 뭐 똑같이 검사들한테도 돌아갈 것 같은데요. 특활비로 그렇죠. 과천에서 소고기 먹을 때, 영수증 지출하고 이럴 때 이게 사적이냐, 공적이냐에 관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광범위한 사적 사용, 사회적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사적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회색지대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기소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얼마 전에 예. 김혜경 이재명 지사 배우자가 예. 150만 원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직후에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판례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엮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순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검찰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사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러면은 이제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결이 또 달라지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쉽게 기소가 됐을까? 난 그런 점은 좀 의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건 오래전부터 검찰이 준비해 놓은 또 하나의 카드였고 예. 또 상세한 증명이 안 돼도 이걸 갖고 이제 형사 소송 절차를 하다 보면 이런 사건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입증해야 될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예. 해명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시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불러들일 수 있는 건이 돼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검찰이 숨겨뒀던 어떤 또 카드 하나를 지금 써먹는 거고 그러네. 그 예, 식당에-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그 얘기라. 식당에 가서 누구랑 밥 먹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이건 사적인 거야, 공적인 거야? 어. 경기도 지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니 아니면 관련이 없는 거니 이제 그렇게 신문하기 시작하면 뭐 100여 곳에 관한 영수증을 다 들이밀면서 하나씩 따져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예. 가령 네. 뭐 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뭐 지자체장들이 법인카드를 뭐 지침에 맞게 썼는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세금을 지침대로 쓰지 않고 뭐 네. 이걸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제 기소한 내용대로 뭐 관용차를 뭐 함부로 썼다거나 네. 또는 뭐 이걸 가지고 지금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뭐 어떤 악마하는 수단으로 많이 한 얘기긴 한데 뭐 과일을 사 먹었다,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썼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법인카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점검한 어떤 차원에서 예. 그런 것들을 공직자들의 어떤 도덕성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런 기소가 됐다면은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뭐 짚어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아니 네. 이거 부정부패고 그렇죠. 부조리한 거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그렇죠. 있어. 근데 이제 예. 이게 그런 맥락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지금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냐 예.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처럼 지금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기소된 시점이나 이런 거를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그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막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이제 요거를 기소하는 이런 사안들이 소위 말하는 11월 위기설과 맞물려가지고 쭉 이제 나오는 흐름인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해를 살 소지가 상당한 어떤 그런 기소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지금 이제 논란 속에서 논란이 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소, 재판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안이죠, 이게. 참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뭐 제 스탠스가 어떤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예. 뭐 그러니까 기소할 만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툴 만한 사건도 있고 좀 굉장히 무리한 사건도 있다라고 예. 이제 뭐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예. 보십시오.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금액이 1억 653만 원,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서 관용차 사용 금액이 6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한 4천만 원이 이제 식사비라는 거예요. 6천만 원 이 관용차 얘기가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사로 취임한 뒤 제네시스 관용차를 구입한 뒤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경기도지사가 그러니까 공무원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아니 정치인이 만나는데 자가용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솔직히 이게? 아니 이게 진짜 황당한데 그러면 나머지 제가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지사들도 다 그렇게 써요. 아니 뭐 얼마나 세워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자가용처럼 쓰는 거 출퇴근하는 용도로 원래 쓰는 거 맞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또 어디 정치인들 만나면 더 쓰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기소를 하는 게 맞나요? 6천만 원 이거 자가용처럼 썼다고? 관용차를? 그러면 딱 진짜 퇴근만 해야 되나요? 갑자기 누구 뭐 저 서울에 갈 일도 있잖아요. 갑자기 예. 뭐
뭐 서울시장 박원순을 만나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뭐 예. 대통령 만나야 될 수도 있을 테고 뭐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누구 만나야 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 이게 그렇게 참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이거저거 뭐 사 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죠. 잘못했어요. 뭐 네. 솔직히 잘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제일 열받는 게 이게 지금 기소의 형평성이 맞느냐. 대표적인 게 원희룡 오마카세예요. 그렇죠. 예, 원희룡이 2019년부터 50일에 거쳐 1,600만 원을 제주 고급 일식당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기재는 16명이 먹었다, 20명이 먹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자리에 4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1인당 한 10만 원, 20만 원 코스 먹고 다 쪼개게 해가지고 나온 게 정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예. 기소도 안 해요, 이거는. 이미 언론에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짜치다 진짜.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그렇죠. 뭐 와인 산 거, 와인 빵 산 거. 그다음에 뭐 한 주유소에서 뭐 갑자기 무슨 200만 원 주유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도 없이 나왔죠. 그거 기소 네.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이제 법화를 오랫동안 써온 입장에서 이게 쓰면서도 사실은 늘 고민을 했던 게 이런 거예요. 가령 지금 회색지대가 많다라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친구 중에 취재원으로 활용할 만한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직에 있는 친구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근데 같이 밥을 먹었어. 근데 제가 오늘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사실은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정보를 그런 소모임에서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대학원 동기들한테도 많이 듣고. 근데 제가 기분 좋아서 밥값을 냈어. 근데 KBS 기자여서 KBS 법카로 냈다고 쳐요. 예? 검찰이 또 기소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칩시다. 치면 제가 이걸 할 때 이게 취재 차원이었는지 친교 차원이었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실 거고 지사님들도 많으실 거고 시장님들도 많으실 건데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민심 청취, 전문가 의견 뭐 이랬을 때 가령 그러면 IT 업계 사장님을 성남 판교밸리가 있는 경기도지사가 만났는데 경기도지사 그 사람들이랑 원래 친한데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가령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아니면 밥을 사야 되나? 밥을 얻어먹으면 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이제 그런 사안까지 이제 네. 기소를 했다면은 그건 상당히 이제 다퉈볼 만한 사안인 네. 거고. 근데 이제 그동안 악마화했던 거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악마화했던 거는 이제 아침 식사를 뭐 사 먹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를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를 뭐 좋아하는 가게에서 뭐 사오게 시켰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맞는 거냐 이런 거는 뭐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맥락이 맞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어떤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기소인 거냐 이게 아니면은 대선 때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하고 윤석열 두 사람이 어떤 대결 구도니까 이재명 쪽에 좀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설거지하자. 그리고 그 설거지하는 와중에 지금 활용하기 좋으니까는 이 시점에 기소하자 뭐 이런 차원인 거냐의 어떤 의심. 근데 그 후자가 맞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럼 이게 이제 논란이 없을 수 있겠느냐. 예. 지금 다른 도지사들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시장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아침에 뭐 샌드위치를 어느 가게에 사 먹고 있는지 과일을 본인이 어렸을 때 과일을 많이 먹고 싶었다라는 기록을 혹시 어디 남겼는데 네. 그 기록에 따라서 뭐 과일을 사 먹고 있는지를 지금 검수를 다 하고 있느냐. 네. 그 확인했습니까 언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기가 막혀서 뭐 좀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이게 주식회사도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아침밥을 먹는데 법카를 쓰잖아요. 근데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어. 법카를 쓰면 배임 횡령이야. 상법으로 이거 배임 횡령이야. 주주들에 대해서 배임 횡령한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기소당한 사람들이 있나?
아니 그런데 예. 민간 회사도 똑같아요. 지금 버카가 나가잖아요, 직원들한테. 간혹 과도한 집행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예. 하지만은 대부분 식비 그 강남 같은 데가 무제한입니다. 저기 그 직원들끼리 모이거나 뭐 누가 한두 명 더 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저기 가격 제한 없어요. 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거든. 이렇게 법카드를 다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걸 복지 차원으로 보고 책을 사도 돼요. 또는 어디 학원을 등록해도 돼. 예. 이런 거 잘 나가는 회사는 다 법카 지원입니다. 근데 이런 게 공적이냐 사적이냐 하지만은 그 회사가 이렇게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여기서 뭐 샌드위치가 나온다, 뭐다 또 자가에다가 관용차를 주차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경기도지사 업무에 도움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경기도지사가 저기 뭐냐 뭐 어디 가는데 여기 A에서 B 구간은 공용이고 거기서 잠깐 들리는데 사적인 공간이면은 길거리 나와서 택시 잡고 있어야 되거든. 예컨대 제가 서울을 와 이제 지방에 가가지고 제가 예. 국회의원 할 때, 근데 상가집이 하나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서울로 귀경길에 야 거기 좀 들려가자 그러면 그 차가 그리로 들려서 우회해서 서울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만큼은 사적 유용이 된다 이 얘기거든. 이게 그것도 그거고 아침에 샌드위치 먹는 거하고 저녁에 과천에 가서 고기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로 뜯어 먹는 거하고 소고기 먹는 거하고 그러면 뭐는 기소를 해야 되고 뭐는 기소를 안 해야 돼? 아니 윤석열 총장도 과천 가셔가지고 소고기 뜯어 드시고 그 과천에 사장님이 1,0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것도 그러니까 그 이 수사가 정치기부금 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기소하고 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네. 제가 볼 때는 한 90명 정도는 다 기소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김종대 전 의원님은 기소가 되실지는 제가 왜냐하면 네. 국회 아예 관용차 과거에- 자체를 없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아예 버스 지하철 네. 무조건 그거였으니까 차 그렇죠. 자체를 나는 없애버렸다.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을 빼면 다 뜯어보면은 다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나오지. 다 나와요. 아니, 그래서 뭐, 국회도 텅 비고 네. 제가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한 거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런 취지로 한 거냐? 그런 취지로 한 거라 그러면은 그럼 한번 도덕적인 나라가 한번 돼 보자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러려면 본인의 과거가 도덕적이었어야지. 그렇죠. 내가 대통령 사퇴하겠다. 네. 대통령의 사퇴를 나도 기소해라. 뭐 그런 거냐 이게. 본인은 검사장, 검찰총장 하면서 특활비, 업무 추진비 지금 영수증도 제대로 못 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뜯어 드신 소고기 갈비대를 생각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진짜 검찰은 진짜 당신들 그 특활비 영수증이나 내십시오 진짜. 제가 아유, 너무 정말. 이 정치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 굉장히 예. 싫어하고 비판도 하고 경계하는데 예. 그냥 다 깎아야 되겠다 특활비 영수증 처리도 못하는 거. 그래, 아니 이게 차라리 다 우리 다 청렴하게 아니, 삽시다. 니들도 다 그러면. 그 무슨 생일에 무슨 예. 케이크 사 먹었잖아 그걸로 다 나왔잖아. 예. 그러고 이거를 하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진짜 건이 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아니 그런데 오히려 사실 이거는 법카도 법카지만 사생활을 털겠다는 의도까지 보여요. 아 그래요? 사실은 이런 그러네. 것들을 다 조사하고 제네시스. 유죄를 입증하려면 예. 어떻게 보면 사적인 생활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이건 유무죄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침략이 되는 것이죠. 이게 판결은 나중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이 운영되면은 나중에 이게 선택적 정의가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진짜 이렇게 야당을 말살하는구나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상당한 위기 의식이 확산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사법 계엄 사태입니다. 사법개헌 상태다. 예, 사법 계엄 사태 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재판에 회부된 거 빼놓고도 어떤 뭐 국지전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면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공세가 11월에 이게 굉장히 강화가 되고 지금 특검 정국인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정권이 특검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난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예. 법적인 판단은 둘째 문제고 이 전반적으로 정치가 이런 어떤 사법개혁 같은 이제 군인이 총칼 들고 계엄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오히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고 두 번째가 내가 이게 인도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는데 거기 마흘 간디라고 하는 예. 야당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2년형을 받고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인도를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가 미국 방문하는데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대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다시 무죄 판결이 되고 야당 대표를 복권시켜줬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하는 데가 다 법적 권위를 전부 앞세워서 하는데 거기에 그 야당 대표 판결한 유죄 판결 내용이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해요. 딱 한 문장이었어. 한 문장. 왜 모든 도둑놈들은 성이 모디냐. 이렇게 되니까 인도에 모디성을 가진 사람이 400만 명이거든. 그 400만 명의 명예훼손을 한 걸로 됐기 때문에 총리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걸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2년 중형 선고가 가능해진 건데 이거를 그 스웨덴 연구소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타락으로 봅니다. 민주주의가 상권 분립이 악용이 됐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모디가 법원을 검찰을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의 국격이 추락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난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위기 난 이런 얘기 다 빼고 예. 한국 민주주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연속선상인 거죠. 네. 뭐 야스차 민주당이나 문프라든지 뭐 이런 예.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지난 정권을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뭐 이런 개념을 예. 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근데 오히려 이 정권에 대해 이제 적용하기 좋은 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개념, 법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돌파나 이런 거를 자신들이 민주적 권력을 통해서 그 법적 권위를 활용하는 것을 위임받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네. 오늘도 사실 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저는 요 지금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한국 사회에 이제 그 유구한 전통이기도 합니다만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전 정권 수사 또는 이제 사정 이런 걸 가지고 돌파하는 전통이 또 있잖아요. 예. 결국은 그 방식이 작동을 하는 건데 오늘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 이 사드 배치를 계속 이제 그쵸 지연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이걸 유출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지연시키는데 수를 쓰고 또 일부 정보를 유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수사해라. 감사원이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해서 의뢰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수사해라. 이게 이제 작동을 또 해가지고 전 정권 수사의 목록 중에 하나를 또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다혜 씨나 이런 아니, 것 설사 그랬다고 이런 하더라도 건에 잠깐만요. 대해서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사드 같은 경우는 그건 정책. 미 중간의 어떤 외교 전략으로 지난 정권에서 야, 요거는 좀 늦추면서 시간을 보는 게 우리 국가 이익에 훨씬 더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환경평가를 조금 더 혹독하게 해보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판단한 게 잘못이야? 그- 아니 그거를 법적으로 재단한다는 게 말이 돼? 그 조선일보 네. 보도에 의하면은 그것만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예를 들면 뭐 통치행위라든지 이렇게 그렇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 거기에 대고 또 무리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일부 정보를 유출했다 뭐 이런 게 또 그런 걸 갖다 붙인 게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해도 너무한다. 그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상한 결말로 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걸로 해가지고 그거에 덧붙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 뭐 그 이상직 전 의원 등장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 그다음에 문다혜 씨의 뭐 이 숙박업소로 활용한 그 아마 에어비앤비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거 다 끄집어내고 그동안 홀딩 시켜놨던 수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지금 이제 속도를 붙여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 수사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이 지금 상황을 돌파를 하면서 원래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자기 광내는 데 썼던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잠시 묻어놓고 이제는 당정 일체로 간다. 이렇게 돌파하는 전략을 지금 쓰면서 결국은 법적권에 의존하는 이런 모델로 간다. 이게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정권 또는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우리가 굳이 부르지 않아도 거기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적으로 하고 있어요라는 핑계를 대더라도 적어도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하는 그러한 것과 유사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거기 규정에 딱 맞는다.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법계엄 사태라는 그 단어가 저는 완전히 확 끌려요. 사법계엄 사태라는 게 계엄이라는 게 이게 어떤 군사적 계엄뿐만이 아니고 진짜 법으로 이렇게 탁탁 재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한테 가장 핍박을 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거든. 네. 야, 왜 안식월에 너네 제자들 먹게 그렇지. 했어? 어? 그거 그렇지. 법 위반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과 그때 상황과 순리와 어떤 연민과 사랑과 뭐 이런 어떤 보편적 가치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은 사라져버리고 야, 너 법 지켜야지 임마. 어? 왜 법을 안 지켜?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요 정신적으로 딱 통제되지. 통제됩니다. 그 안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 얘기. 그게 계엄이에요. 그게 계엄. 정신적 근데 틀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은 예. 막수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아마도 죄가 있을 것이다. 어. 아마도 죄가 없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처벌하는 법인데 법치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송나라 때 악비라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만큼 위대한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이끈 게 진해라는 간신이에요. 이 사람이 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막수유인데 딱 악비를 잡아들여서 신문했는데 증거가 안 나왔어. 그런데 정황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역모의 정황인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왜 처벌하냐. 그러니까 아마도 죄가 있을 것이다. 없다는 증거가 없다. 이걸 이제 막수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동일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막수무가 돼. 아마도 죄가 없을 것이다. 아마도 증권권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다. 왜 모르냐? 안다는 증거가 빈약하다 이거지. 당연하지.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거를 알 길이 증거가 있는 거를 제출할 게 없지. 그래서 그 다음 논리가 뭐냐면은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는 근거가 없다. 이게 불기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수유, 이거 막연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막수유 해가지고 이게 오늘날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안 배워. 그런데 법치가 타락할 때는 그런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검찰의 기소권이 이것이 어떤 계엄의 이미지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대목은 뭐냐면 저들의 마음에 달렸구나. 그렇죠. 저들의 마음에 따라서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하나의 사람들한테 이미지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거지. 실제로 송나라가 그런 거 하다가 망한 나라예요. 네. 금나라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도 법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죠. 괴벨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한테 한마디만 해라. 그 사람 악마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적인 걸로 하지. 유대인 학살도 다 법으로 한 거예요. 다 유대인법 만들고 유대인 위원회 만들어서 했지 뭘 법치에 어긋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흉기가 되는 순간,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자의적인 그 영역 속으로 우겨 넣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압수수색 당할 수 있구나. 나도 보복 당할 수 있구나. 캐비넷 열리겠구나. 이런 말이 이제 시중에 나돌기 시작하면은 그 상태에서는 사회의 근간이 이제는 흔들리면서 나라가 절단나는 거죠. 반면에 진정한 국정문란, 그 다음에 이거 명백하게 이제 불법을 떠나서 아주 기괴하고 괴이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명태균 씨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어떤 녹취 중에서 제가 가장 오늘 보고 가장 깜짝 놀랐던 거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들려주십시오. 일단 명태균 씨의 말. 사모 딱 전화해봐. 윤현이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지.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웅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와, 저게 저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윤한홍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김 여사가 김건희 씨가 전화를 윤한홍에게 해갖고 내가 윤한홍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당신은 윤석열이야. 윤석열 당신은 그때 당시에 당선인 시절에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런 줄 알아. 참, 네, 참. 아니 그러니까 아주 제일 노골적. 저는 이제까지 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당선인한테 네. 뭐라고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을 어디 자리에 앉히거나 못 앉히거나 그런 경로인 줄 알았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여권의 핵심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너 안 돼 라고 이미 전화를 해서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당신은 윤석열 씨 당신은 그런 줄 알아 라고 했다라고 명태균한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의 저 진술이 사실이라면 계속 루머로만 떠돌던 그 V0, V1, V0가 맞는 거네요. 네. 김건희 씨는. 그리고 이게 저기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말투가 네. 그리고 저런 부분이 명태균 씨가 이걸 다 읽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김건희 여사를 지금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김건희는 모든 걸 다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쩌다 국정 개입했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맥을 짚고 그런 것 전체를 다 움직이고 과거에는 이 김건희 여사 모녀는 남의 노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원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스스로 방탄할 의혹, 스캔들, 추문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 더 많이 줄 세워야 그게 저기 방어가 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11월 7일 대통령 담화 이후로는 이제는 대한민국은 여사공화국이라고 선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우리도 이 심각성을 다 몰랐다. 우리조차도. 그러니까 여사를 과소평가했다고. 그러니까 법조 카르텔을 움직이는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정치 카르텔까지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니야. 윤핵관을 사실은 다 작살낼라 그랬는데 남편은 또 철없이 거기 가가지고 또 품에 안긴다고. 이러니까 더 그걸 갖다가 견제하려고 명태균 씨 국정 개입을 더 하게 되고 그러면 여사는 그걸 또 급해서 실행을 하고 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요게 이제 오늘 그 권성동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명태균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고 3월 초라고 하면은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인수위 들어가는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장제원이 인수위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다는데 장제원이 권성동 윤한홍이 있는 데를 찾아와서 형님 제가 비서실장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권성동은 나는 권력 교체, 정권 교체만 했으면은 아무런 욕심이 없다, 들어갈 생각 없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고 윤한홍도 그렇게 수긍을 해서 장제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주장. 권성동의 주장은 이제 그런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윤한홍이 야 장제원 너 말고 내가 해야 되겠어라고 안 한 이유가 예를 들면은 이미 앞단에서 김건희한테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굳이 들이밀 필요가 없네라고 해서 수긍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네. 그게 완벽하게 이 얘기를 반박하는 걸로 100%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명태균의 이 윤한홍 이거 돌려가기가 고도의 그거구나. 뭐냐면 서울대 나온 분이고 그렇지. 이렇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더 훌륭하게 쓰고 여기는 쓰면 안 돼. 근데 나중에는 안 써. 나중에 안 써. 근데 쓰긴 써요.
나중에 그때 없어졌으니까. 저 인수위 TF장에 인수위 TF 들어가가지고. 네. 저 집무실 이전 TF장을 윤한홍이 아, 맡는데 그래요? 음. 아. 이 자리는 네. 이때 당시에 이전할 대상지도 결정이 안 돼 있었고 음. 그래가지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을 때고 인수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윤 당선자는 이미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수습할 사람이 거의 없어. 이건 심각한 사태라고. 그래서 김용현 부단장을 데리고 윤한홍이 국방부를 간 겁니다. 그게 3월 14일이에요. 그렇구나. 인수위 출범에 인선도 다 안 됐어요. 그건 3월 한 15일, 6일, 8일까지 되니까 거기에 먼저 선발대로 윤한홍이 가서 국방부 서욱장관한테 이번 달 말까지 국방부를 비우라 그랬어. 아. 이 저기 점령군 같은 이 면모는 이거는 비록 거기서 뭐 비서실장은 안 맡고 뭘 하더라도 저 딴 데 써먹으라 그러는 건 그냥 그 저기 개로 써먹은 거예요. 사냥개로. 그랬네. 견마지로를 다 한 거예요. 견마지로를. 그랬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명태균 씨와 뭐 이런 발언들 유출을 해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윤핵관하고 김건희, 명태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견제를 하는 상황이었고 서로 간에 견제를 많이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윤한홍 얘기가 윤한홍이 예전에 윤석열 후보한테 가가지고 명태균이는 사기꾼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명태균은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미수금이나 갚아라 윤한홍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3억 7천만 원 아마 당에서 주면 안 된다라고 윤핵관들이 선거 여론조사 비용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박완수가 이제 나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윤한홍을 주저앉히고 사실상 박완수를 밀고 막 이런 서로의 견제와 암투가 있었다는 거에 한 조각으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는 찐이구나.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냥 그거잖아. 예수님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는 거고 네. 뭐 예를 들면은 네. 야 거의 그 수준이구나 지금 김건희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판단 근거가 지금 명태균 씨가 그냥 이상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데 좋은데 써야 된다 윤한홍 의원을. 근데 윤한홍 의원을 좋은데 써야 된다는 근거는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뭐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그릇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사실은 별 근거가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듣고 그냥 명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네. 그렇게 판단해야겠다. 예.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그냥 윤한홍 의원한테 전화해갖고 당신은 비서실장이 안 됐다 이렇게 갔다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냥 명 선생님한테 절대적으로 의존 관계이고 그렇지. 그냥 명 선생님이 하는 일이라면은 얘기하는 일이라면 그대로 다 받아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명 선생님은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윤한홍 씨는 그 비서실장 그릇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정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팀 명태균하고 팀 윤한홍이 한판 붙었던 거잖아요. 그 쭉 그 맥락에서 지방선거까지 그랬던 가는 것 맥락에서 같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비서실장이 되면 윤한홍이 비서실장이 되면 당선인의 눈과 귀를 잡게 되고 그러면 당선인의 눈과 귀를 잡으면은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 국면에서 어쨌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거 아닙니까 팀 윤한홍이 예. 그걸 견제한 거거든요 지금 그걸 네. 견제하면서 핵심 자리에서는 밀어내고 이상한 데는 아니죠 나름대로 다른 핵심 자리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당선인의 모든 어떤 그런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밀어낸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정세 판단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동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예. 그런 걸 보면은 사실상 이게 농단 명태균 씨에 의한 어떠한 농단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이 정황이 아니냐 이게. 아니 그런데 자 이런 얘기는 언뜻 요 대목만 빼고 보면은 저 황당해 보여요 사실은. 그렇죠. 황당해 보이는데 예. 내가 지금까지 보면은 있잖아요. 명태균 씨 말이 틀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뭐 계속 이 양반이 김영선 컷오프 된다 그러면 실제 되고, 창원산단도 보세요. 공천 받는다 그러면 되고, 예. 산당 그렇고, 지사 그렇고, 예. 그것도 지사도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여기. 그다음에 오세훈이 지금 저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오세훈은 정치 그만둬야 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전부터 오세훈에 대해 가지고 명태균은 맘 놓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 정치 그만둬야 된다 그래도 반론을 제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씨 얘기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는데 이후에 실제 그렇게 되면서 개연성의 영역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윤한홍 의원이 비서실장 안 된 건 맞아. 그런데 거기에 명태균이 미리 이런 어떤 그 예고편을 냈다 그러면은 아니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틀림이 없어 지금까지 팩트에 다 맞고 이게 천공보다 더한 신공, 천공 위에 만공이 있다더니 저는 뭐 명태균의 신공은 그야말로 뭐 거의 뭐 듣도 보도 못한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다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이 표현 쓰신 게 사실 이종호 씨에 대해서 쓰셨는데 예. 어떻게 다들 이래요? 다들 다 맞죠. 이 정권에는 이렇게 신기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아니 근데- 국방장관 바뀐다 그러니 실제 바뀌고 해병대 사성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발표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이게 다 허풍이라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 다 됐어. 일관돼. 예. 아 이상해. 그리고 그 집안 이야기 하잖아요. 김건희 씨 집안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장모님 명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는 명태균 씨의 주장인데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집안, 김건희 씨 집안 그리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거 너무 듣고 싶거든요. 근데 광고 한번 듣고 광고 한번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신규 가입한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했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하지 마. 이거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장모한테는 왜 전화했죠? 그리고 그 집안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그리고 오빠라는 것도 그 친오빠일 가능성이 지금 있잖아요. 그 오빠 논쟁도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친오빠일 가능성까지 이제 생겨버린 거죠. 뭐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인데 일단은 가족들하고 명태균 씨하고 매우 가까웠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네. 그런데 보면은 남자들은 명태균을 싫어하고 여자들은 명태균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이게 그렇다. 성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불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호불호가 있고 이게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빠진 이유가 이 사람의 신기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해몽도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동훈 옛날 조선일보 기자 그 사람이 윤석열이랑 안 맞는다라고 예. 날린 다음에 얼마 후에 수산업자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예. 바로 와 명 선생님이 맞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내력이 약간 그쪽에 무속 쪽으로 훨씬 더 특화돼 있다 보니까 예. 장모도 약간 그런 것들에 믿음이,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믿음을 준 거야. 이건 온전히 추론의 영역이에요. 사실 뭐 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쪽을 파고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전략적으로. 왜냐하면은 윤석열은 어쨌든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쓰거나 아니면 가오를 잡거나 이런 게 그쪽 라인으로 더 특화돼 있다라면은 여기가 약한 골이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김건희, 장모 그러니까 최은순 이런 사람들을 공략을 하고, 근데 또 윤석열 사위 윤석열 아니면은 남편 윤석열은 껍벅 죽잖아요 이쪽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파고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또 그 오빠는 또 싫어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거 싫어하는 이런 서로의 견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죄송합니다. 네. 뭐가 됐든 어쨌든 명태균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했구나. 사실은 이 재산 증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아직 더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장모 최원수 씨 지금 27억 원 지금 어저께 추징금인가 그거 지금 그렇죠. 확정됐죠. 확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장모는 10원 10원 한 한 장. 장. 예, 이것도 사실 선거법으로 거짓말이었어요. 네. 선거법으로 기소해가지고 대통령이 박탈해야 될 뭐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네. 같은 기준이라면은. 근데 이 장모의 이 상황들이 돈에 대해서는 진심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이런 창원 산단에 이쪽에 정말로 안 들어갔을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렇지. 그렇게 가까웠다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파봐야 된다. 어. 파다 보면은 뭔가 연결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이제 참 동의 동조하면서 일단 오빠 문제는 그런 거죠.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도 맞고 2. 그 문제가 된 공개된 카톡 대화에서 얘기한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 거는 뒷내용까지 검찰이 압수수색해갖고 뒷내용까지 봤을 때는 그건 또 친오빠인 것도 맞다. 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이제 복잡해지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꾸리고 할 때 김건희 여사 오빠도 그러면 뭔가 이제 역할을 했구나. 왜냐면은 그 당시 기자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봉길 의사 그 기념 그 관입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정치 참여한다고 그 기자회견하고 그랬잖아요. 그 일정이나 이런 거를 기자들이 전화하고 이럴 때 확인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데 오빠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다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몇 시에 할 것이고 누가 올 것이고. 그러니까는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오빠라는 분이 김건희 굿즈 사업을 하려고 뭐 하기도 하고 여기 논란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시려고 하다가 분위기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거 이제 한번 이제 확인해 볼 만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오빠 부분 그런 것이고 장모님 부분은 우리 장모님과 관련돼서는 명태균 씨가 장모님을 딱 보고 분위기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구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 그걸 보고서 이게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명 선생님은 정확하구나. 요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정 구속이었죠. 그렇죠. 빌려 나갔죠. 그건 그렇죠. 컸어.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아마 장모님하고도 공유했겠죠. 이 명선 자기 엄마인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 아닙니까? 예. 주식 투자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함께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도 공유하고 명 선생님이 용하신 분이야 뭐 이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렇지. 서로 소통도 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조언도 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아까 전에 확인한 녹취에 의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대통령께 죄송한데 실무진 아닙니까? 사실. 예? 김건희 여사 죄송합니다. 실무진 비슷한 이제 역할 아닙니까? 이 패밀리 비즈니스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이 실무진이지만 하여튼 권한은 상당한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끊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관계를 끊으면 안 되죠. 김건희 여사를 뭐 통제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주변에 뭐 무슨 뭐 소문이 있는데 천공도 있고 명태균도 있고 뭐 한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그러면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이 명태균 씨의 요 녹취를 보면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술을 먹고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삼국지에 보면 장비가 있잖아요. 술을 먹고 화가 나면 이제 과감하게 먹었지. 예, 과감하게 뭘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명 박사 전화하지 마 이제. 과감하게 명 박사 당신이 이제 전화하지 마. 딱 끊은 다음에 됐어? 난 분명히 이제 했다. 더 이상 나한테 명 박사 어쩌고 얘기하지 마. 그 이제 자고 일어나서 술이 깨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왜 또 명 선생님한테 그렇게 또 행패를 부려가지고 또 곤란하게 만들어 그러면 알았어. 또 전화해가지고 명 박사 미안해. 어제는 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명 박사 평소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상황이. 성대모사로 해야지. 성대모사로? 네. 저 명 박사
어저께는 내가 그 소맥을 저기 10잔 정도 먹어가지고 물론 저기 소맥은 뭐 내가 100잔 정도 먹어도 끄떡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저 소리 한번 질렀으니까 그렇게 알고 저 김영선이는 이렇게 비슷하네. 근데 우리가 이 놓치고 있고 언론이 잘 지적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명태균 씨 창원 산단 요 상황을 보면서 요 MBC 보도였나요? MBC 보도에서 이 대목이 나와요. 그 명태균 씨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근데 명태균 씨 말대로 다 됐다. 근데 명 씨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창원시의 담당 팀장이 야, 현재 지금 5,600억 들었고 40% 정도 그거 네 말대로 하면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러면 1조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잘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의 비선이에요. 대통령 부부의 비선이 땅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했어요. 지 멋대로. 창원시와 경남도는 놀아놨고 국토부는 그냥 바지 사장이었고 지 멋대로 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알려줬어. 땅을 산 사람도 있어. 근데 돈이 세금이 용도 변경을 하니까 1조 원이 들어. 인허가 하고 거기에다 상하수도 놓고 뭐 기반시설. 자,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예요. 미리 알고 가가지고 이상한 나무 좀 심어놓고 수용 많이 받았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말이 돌았냐면 LH 직원 중에 문재인 측근의 가족의 친척이라도 하나 나오면 정보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들었거든. 돌았거든. LH 직원들이 땅 투기한 곳이 무슨 서울 한복판 아닙니다. 수도권 일부와 지방이에요. 서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창원에서 1조 원짜리 세금 비용이 날아가는 곳에 용도 변경을 대통령 부부 측근이 했어. 근데 언론은 조용해. 그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스픽스의 정기환 대표가 그 문제를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창원에도 여러 차례 내려갔었고, 그런데 의외로 지역에는 다 이 소문은 일찍부터 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산단과 관련한 정보, 네. 명태균이가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전부 기대를 하지. 이걸 갖다가 정의롭게 파헤쳐서 이걸 갖다가 둘러 엎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앙 언론의 몫이지 지역의 여론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중앙으로 이게 치고 올라오질 못한 거고 거기 내에서 창원에서 이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오히려 다른 정서도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그 이재명의 법카, 이재명 대표의 법카도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특활비도 우리는 왜 이렇게 선택적 분노를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검찰이나 뭐 사법부가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멋대로 자의적으로 기소한다. 그거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그 우리나라의 기득권 엘리트들의 행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지? 아니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네. 이 창원 산단하고 그 주거 제한 투기지구 과열지구 그거 지정을 해제했잖아요. 예. 창원에서
원래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세종시가 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거리에 막 플랜카드 걸리고 난리 났어야 그렇지. 돼. 우리가 될 세종시는, 뻔했는데. 근데 저쪽이 뺏어간 거고 네. 이게 명태구니까. 근데 이게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이 지역은 모든 어떤 그 지역의 유지나 관공서는 다 개발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토건 집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 나는 우리나라 토건복합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보다 세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류의 소식은 명시를 지역의 토건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 구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LH 거는 그건 관공서가 예. 관이 직접 개발을 하고 그때 투기 그거 집값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면서 예. 나온 계획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죠. 아, 특히 수도권이고. 예. 이래가지고 민감하고 거기에 이제 심판이 승부 조작을 했다는 얘기로 비춰지지만 이것은 지역 개발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좀 지역 여론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우리 같은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여기 가끔 오는 이제 김한 기자 있지 않습니까? 예. 한겨레 21에서 이제 쓴 거지 않습니까? 예. 명태균 씨가 그 사실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고 했던 그 정의화 국회의장 비서 출신 강모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8억 원 넘는 돈을 들여서 2,700평 규모 땅을 구매하게 했다. 이거 보도한 거잖아요.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창원시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창원시가 이 창원산단 후보지 관련 156건의 토지거래 내역 다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다. 문제 없다라는 게 결론이다라는 게 이 내용이고 또 보도가 된 게 이 염태영 의원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명태균 씨가 집안 사람들에게 다 정보를 줘가지고 집안 사람이 수천 평을 또 창원산단 예정지에다가 매입을 했다. 이 얘기도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종합을 해볼 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영향력 행사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이 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는 땅 사라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게 해주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거기에 따른 이득을 자기가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이런 모든 여건을 명태균 씨 혼자 힘으로 창원에서 맨주먹으로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당연히 이제 지역 개발의 논리와 이런 것이 엮여져 있어서 당연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국정농단과 그렇지. 국정농단과 엮여져 있는 부정부패 아니면 또 뭐라고 규정하겠는가?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여론을 만들고 이것을 얼마나 또 설득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KBS는 시간이 다 돼서 박장범 전 기자가 박장범 기자가 되겠죠, 사장. 오늘 청문회 마지막 날이죠. 네. 예. 쪼만한 파우치 박장범 씨가 KBS 사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정의 본인이 쪼만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만한 네. 외국 회사의 파우치. 네. 네, 그거 여전히 그 표현이 맞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네. 그리고 과거를 보니까 네. 최순실 딸 보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보도 이거 못하게 했더라. 네. 이것도 나오고 하여튼 그리고 이걸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막 지어내요 얘기하다가 막 거짓말도 하고 대통령 대통령실을 가다 그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네. 인터뷰하러 가서 내가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 거짓말을 했는데 네. 야당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 내용이 없는데 지금 왜 그렇게 답변을 하냐 네. 하셨더니 제가 순간 지금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대통령한테 물어본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지 현장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KBS 사장은 될 것이다. 네. 아니 디올백이라고 말 안 하고 명품백이라고 말 안 해도
객관적으로 공영방송에서 하지만 대통령한테 따끔한 질문을 기자라면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의 단어는 그러면 파우치라는 단어를 써도 300만 원짜리 파우치 이렇게 질문했으면 돼요. 수치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뭐 300만 원인지 298만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히 취재를 해서 299만 원짜리 파우치를 받은 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말했으면 이런 욕을 안 먹지. 근데 쪼만한 파우치, 쪼만한 백 이렇게 이제 뭔가 쪼만한 거다, 작은 거다, 별거 아닌 거다, 그냥 놓고 갔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언론학에서 나오는 대로 애완견 행세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언론학자들이. 그런 겁니다. 박장범 씨. 아시죠? 예. 배웠죠? 예. 우리 같이 배웠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런 이분이 꽤 이제 머리가 나름 좋거든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왜 300만 원은 안 넣니?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300만 원짜리 파우치라고 하는 게 당신 말대로 객관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아니냐? 그게 설사 파우치라고 하더라도 파우치인지 백인지 뭐 미니백인지 그 뒤에는 마음대로 불러. 디올백은 뭐 공영방송에서 못하겠다, 명품은 못하겠다라고 하면 300만 원짜리는 넣었어야지. 그래야 객관적으로 그 백에 관해서 묘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뭐 랩도그 애완견의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거는 뭐 박장범 씨만 아니까 박장범 씨의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사장은 되시겠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최경련의 정치본색이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